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한성대학교 김효용 교수입니다. 아, 사실 오늘 이제 주제가 XR과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도 지금 이 시점에서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굉장히 큰 주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오늘 포럼에 약간 인트로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운영 방식을 약간 퍼즐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따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네 분의 발표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한 이어서 발표하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오늘의 그 포럼의 퍼즐이 맞춰진다. 좀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와 같고요. 자, 우리가 그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버스 전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버스 전환이라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일단은 메타버스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같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메타버스가 왜 생겨났고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상융합 경제라는 그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XR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거기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우연하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들 같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러한 가상융합 경제가 이제 급부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산업이 굉장히 급증하게 됐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XR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고 발전되는 부분들은 사실 XR이라는 게 VR, AR, MR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상당 부분 이제 고도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르익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 가상융합 경제가 급부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R이라는 그 기술과 개념은 가상세계 실감 있는 표현과 함께 현실과 가상세계 간 경계를 파괴하고 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를 통해 가지고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뭐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 말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가 지금 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포럼이나 많은 회의에서 가다 보면은 아직도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에픽게임스 창업자인 팀 스위니가 얘기한 아직 누구도 메타버스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게 사실은 정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주 큰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정답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답이 없다고 해서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고 산업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가능성만 좀 얘기하고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데이터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를 계속해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제가 생각하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생각하는 좀 정의를 조금 어느 정도는 같이 공유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XR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몰입감과 현장감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그 XR 플러스 끝없는 소통과 확장의 공간을 갖고 있고 거기에 가상경제라는
소비가 생산이 되고 생산이 소비가 되는 그런 가상 경제라는 것이 같이 포함된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좀 정의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메타버스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ING고 지금 너무 확장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를 해야 된다면 기존에 나와 있던 유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체화하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분야, 실감 콘텐츠, 뭐 디지털 콘텐츠,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으셔보셨던 뭐 컴퓨터 그래픽, 온라인 게임, 특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는 경제, 사회, 기술, 뭐 저긴 정치라고 되어 있지만 문화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일상을 다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메타버스가 더 구체화되는 그러한 어떤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영국 BBC 같은 경우에서는요, 인터넷의 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C 통신, 인터넷, 모바일을 지나서 이제 메타버스가 새로운 넥스트 인터넷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런 일이죠. 세계 최대 SNS 기업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을 선언하고요. 이름까지도 그냥 바꿔버렸어요. 메타로.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됐었고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통틀어 봤을 때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를 우리가 더 정의하고 개념적으로 좀 받아들이는데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BTS 2021 콘서트가 LA에서 열린 거 아시죠? 이때 오프라인으로 4일간 한 20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마지막 날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해체 때는 약 80만 명이 운집을 했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2020년 4월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 온라인 월드 투어를 가상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운집한 인원이 2,770만 명이에요.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가상 공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라는 현실 세계의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하고 2,770만 명이라는 가상 세계에서 공존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것을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가상융합 경제, 뭐 XR이라는 큰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들 요새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시켜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혁신이라고 봅니다. 혁신적이지 않은 그런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전환이라는 거 예전부터 다 많이 있어 왔지만 우리가 그걸 혁신이라고 부를 정도의 하나의 뭐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걸 명칭을 쓸 때는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이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 중간에 버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이제 그 우리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다 컨텐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버추얼 트랜스포메이션, 컨텐츠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과 함께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XR이라는 거, 버추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R이 이제 거기 대표적인 핵심 기술이고 개념이기 때문에요.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죠. 현실과 가상의 공존을 촉진시키고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는 그런 기술이자 개념이다. 이거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오프라인이 중심이었는데요.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제 온라인 쪽으로 다 기우는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추얼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컨텐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말 그대로 전환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플랫폼이자 컨텐츠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버추얼 전환에 따른 가상세계 구현 기술의 발전, 그리고 컨텐츠 전환에 따른 컨텐츠 이용 변화 등이 융합되고 그 다음에 거대하고 지속적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메타버스 전환이란 거, 트랜스포메이션은 직간접 체험이 가능한 실감나는 인터넷이자 SNS자, 여기 좀 잘못됐는데요. 현실의 가상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타버스 전환,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이거에 따른 아까 제가 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혁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혁신이란 무엇이냐? 처음에 이제 하나의 어떠한 가정으로 현실과 가상을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또 갖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텐데요. 이거를 학생들이나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아니면 일반인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자, 현실에서 직접 갈 수 있는 곳이 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2770만 명 비현실적이잖아요. 1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러한 공연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공연장에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같이 공연을 즐길 수도 있고요. 요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어떠한 그 발표 내용들 보시면 요 그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과 같이 공연 즐길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 친구들이라고 해도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연의 감동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죠. 또한 굿즈를 사기 위해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과 닮은 디지털 휴먼이 스타들의 디지털 휴먼에게 다가가 사인을 받으면서 스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이 호흡한다는 그런 생동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평면적이고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중심의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는 입체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전환의 관점에서 외에 자,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상당히 복합적인 기술하고 개념들이 융합되어야 했는데 메타버스가 성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는 이어서 그 발표가 준비된 디지털 휴먼, 인공지능, NFT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타버스의 특징적인 5C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관하고 창작자, 디지털 통화, 일상의 연장, 연결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이제 조금씩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메타버스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지향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이 가장 먼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적 환경이 메타버스를 부각시켰죠. 어쨌든 자, 메타버스는 온라인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고 그런 교감하는 플랫폼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메타버스 대표적 플랫폼 여러분 잘 아시는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탈중심적이면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오픈 메타버스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따가 이제 또 우리 관련해서 토론 시간 때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의 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공간에서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HMD를 쓰고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한 아바타나 디지털 휴먼이 활동하는 겁니다. 자, 이때 아바타는 또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캐릭터 형상을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을 닮은 디지털 휴먼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은 메타버스 유형이나 서비스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제공될 수가 있겠죠. 근데 메타버스가 갖는 실제 일상을 그대로 담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윈의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미러링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디지털 휴먼의 역할이 더 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휴먼은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 미켈라라는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거의 290만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국내에서는 금융회사 광고 모델로 유명해진 로지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과의 어떤 결합입니다. 이따 온라인으로도 다시 이제 또 우리 주제 발표를 하시겠지만, 메타버스의 인공지능은 실제 세계의 수많은 객체를 가상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구현하거나 다른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아까 이제 실마리를 드린 거예요. 시나리오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언어에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등의 메타버스 내에서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AI가 고도화되면,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메타버스는 물질적이고 경제 측면에서의 미러링을 넘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정신적, 사회적 측면까지 반영한 그런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FT의 활용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이러한 의미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가상융합 경제 때문에 그래요. 메타버스는 실제 세계와 연계된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NFT는 메타버스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콘텐츠 소유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메타버스에 NFT가 적용된다면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실제 세계와 동일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메타버스는 XR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융합 경제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의 플랫폼이자 확장의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구축한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실제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도 나를 대신해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경험할 디지털 휴먼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진정한 현실 세계 미러링을 가능하게 할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이 보다 깊고 넓게 그렇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상융합 경제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생산 활동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NFT에 이르는 다양한 기술과 개념들이 융합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 발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수익 및 소비 활동 증대, 인간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가상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플랫폼이라도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기 위한 것들이 이따 이제 개별적으로 발표하시는 주제 발표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즉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가상이자 미래의 공간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따 또 저희 토론 시간 그리고 이어서 진행하는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